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70대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70세를 넘기면 노년기에 접어든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70대야말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90대까지 사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약 80세, 여성이 약 86세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남성이 72.143세, 여성이 74.7세에 불과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8에서 12년 정도를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으며 보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70대를 잘 살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비실비실하거나 긴 세월을 간병인에 의지해야 하는 고령자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의욕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 기능이 감소하면서 의욕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두엽의 위축은 사실 40대부터 이미 시작되며 70대가 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로 인해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의욕이 줄어든다고 해서 활동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강제로라도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과학자인 데니얼 레비틴 교수는 그에 져서 성공하는 노년의 조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새로운 경험을 꾸준히 쌓고 신체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도 나머지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서 보낸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유명 노화 연구자인 후지타 고이치는 100세 건강법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면 그 어떤 운동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특정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집에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짧은 거리라도 자주 걸어 다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70대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산책이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산책의 경우라면 손쉽게 자신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과 혈압 관리에 대한 기존의 통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사실은 노년기에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은 LDL 수치가 너무 낮은 노인들이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재료이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몸과 머리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높은 수치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조건 혈압을 낮추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어느 정도 혈압이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장수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70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혈압이나 혈당치도 비교적 높을수록 머리가 맑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을 복용해 인위적으로 낮추면 오히려 머리가 멍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습관은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에서는 식습관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고 적당한 지방을 섭취하며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이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근육 감소로 인해 노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죠. 따라서 하루에 적어도 60에서 8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특히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줄이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육류 섭취를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 속 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는 것만으로도 의욕 저하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즉, 외로움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70대가 되면 만남이 점점 귀찮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 때문이며 특히 남성에게 이런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폐경 후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사교적인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사람과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교제를 하는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층 더 사람과 교류하려는 의욕을 증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싫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편이 좋다는 점입니다. 70대가 되면 일로부터 조금 거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실은 교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솔직해져서 교우 관계를 재검토하고 좋아하는 상대나 즐거운 동료하고만 사귀어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70대 이후의 삶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이키가이 개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키가이란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삶의 이유를 의미하는데 이 개념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에 들어서면 의료와의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를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로 혈압이나 혈당을 지나치게 낮추면 오히려 몸이 나른해지고 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약물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70대는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만약 최근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식욕이 없어지거나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대 이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첫째, 의욕을 잃지 않고 꾸준히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콜레스테롤과 혈압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외로움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와의 관계를 제고하고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70대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버나드 쇼는 나이 듦을 한탄하지 마라.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70대를 맞이하는 것은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결정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활발한 사회활동, 지속적인 학습,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의 70대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70대가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감사합니다.